안녕하세요. 미주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만든 템플릿 중에서 PAA라는 이 동적 자산 관리,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죠. 예, 이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템플릿을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계속 차근차근 영상을 쌓아 나갈 테니까 순서대로 쭉 활용해 보시면서 템플릿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템플릿을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을 활용하실 때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파일 메뉴에서 반드시 여기 사본 만들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날짜들을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날짜를 수정하려면 지금 제가 공유해 드리는 건 보기 전용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를 하시고 여러분이 따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활용법은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PAA라는 독점 자산 배분 전략 템플릿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 초보분들이 경기 사이클을 맞추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뭐 이건 전문가도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경기 사이클에 따른 어떤 투자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PAA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든 템플릿을 통해서 현재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디쯤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있어요. 경기 사이클이 경기가 이제 회복기,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쪽이 이제 리세션이죠. 경기 침체기를 지나서 경기가 회복하고 최고 정점을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다시 경기 침체가 오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경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가장 최근을 놓고 보면 2020년 코로나 때 굉장히 안 좋았다가 연준에서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흥시켰죠.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왔죠.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이제 경기 침체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자, 지금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어디냐? 지금 여기입니다. 초록색 부분, 아니, 파란색 부분.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구간을 지나서 지금 리세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연착륙일 것인가, 뭐 경착륙일 것인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경기 전망을 예상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PAA라는 전략을 저는 이렇게 활용했다, 이렇게 참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PAA라는 게 뭔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증시에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50년 평균 복리 수익률이 11.8%,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MDD,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를 보는 지표인데 이게 마이너스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S&P 500보다 훨씬 더 MDD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12개 자산이 있어요. 보시면 12개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 S&P 500에 투자하는 ETF죠. 그리고 QQQ 나스닥이죠. 그 다음에 IWM은 미국 소형주, VGK는 유럽 주식, EWJ는 일본 주식, 그 다음에 EEM, 얘는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VNQ, 리츠죠. 리츠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골드, 그 다음에 원자재, DBC,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그 다음에 회사채, LQD, 이렇게 12개 자산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현재 가격이 12개월 이평선 아래일 경우에 하락 추세에 따라서 안전자산 비중을 설정하는 건데, 어떻게 설정하냐? 지금 이 12개 자산 중에서 하락 추세 자산이 6개 이상이면 100% 안전자산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자산은 이 IF ETF라고 되어 있는데, 꼭 IF ETF를 보유할 필요는 없고 그냥 현금으로 보유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락 추세 자산이 이 12개 중에서 하나일 때는 안전자산 비율을 16.67%만 가져가고, 두 개면
33.33%, 3개면 50%, 4개면 66%, 5개면 83% 이런 식으로 이 자산 배분 전략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안전자산 비율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과거 백테스트를 해봤더니 50년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이고 좀 안전지향적인 그런 자산 배분 전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 자산이 몇 개인지를 체크하는 그 리밸런싱 주기는 월 한 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1일이 될 수 있고 매달 말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매달 한 번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체크해서 하락 추세 자산 수를 체크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자산 배분 전략대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킹 알파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들어가서 하나하나 검색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뭐 스파이 검색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제가 예전에 저장을 해놨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제가 저장도 해놨어요. 네, 이렇게 PA의 동적 자산 배분 전략해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퍼포먼스 쪽을 모멘텀을 보면 되나? 예. 여기서 이제 1년 이평선이면 200일 SMA가 되는데 이거보다 이제 낮은 경우 여기 낮은 경우가 나오죠. 지금 예,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 안전자산이 200일 이평선에 몇 개가 이제 하락인지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만든 템플릿은 특정 기간을 조회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자, S&P 500이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2022년 시작하자마자 무섭게 하락했었잖아요. 2022년 1월부터 무섭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이 자산 배분 전략을 했을 때 2022년 1월부터 증시가 무섭게 빠졌는데 이때 어땠을까? 이런 거를 백테스트 해보고 싶고 궁금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투자의 대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이때 이렇게 했으면 이랬겠구나 라는 거를 좀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면서 이 전략이 이럴 때는 이렇게 장점이 있지만 또 이럴 땐 단점이 있구나 이런 걸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매달 1일에 리밸런싱 한다고 가정하고 2023년 9월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 26일까지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 건 여기 세 군데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투자 금액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정해 보는 거예요. 나는 PA 전략으로 10,000불만 투자하겠다. 그럼 이렇게 10,000불을 정할 수가 있고, 뭐 50,000불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바꾸면 알아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9월 1일자 기준으로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지를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9월 1일 기준으로 어떤 자산을 사야 됐었냐? 지금 먼저 여기 하락 추세 자산수가 3개예요. 12개월 이평선보다 낮은 게. 자, 3개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50%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50,000불 중에서 여기 IF 안전자산 비중을 25,000불을 가져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IF를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달 수익률이 이 방법으로 했을 때 9월 26일까지입니다. 이 정해진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3%인데 참고로 IF가 안전자산인데 많이 하락했어요. IF도 마이너스 2.36% 하락했습니다. 9월 1일부터 26일 사이에. 물론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하락률이 적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IF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하락률보다 훨씬 적겠죠. 이 수익률이, 이 손실률이. 그래서 이 50,000불 중에서 25,000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손실률이 아마 절반으로 줄 거예요. 한 1.5% 마이너스.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26일까지는 시장의 하락보다 훨씬 더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그냥 현재 어떤 거를 뭐 어느 정도 비율을 사야겠다라고 이제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수익률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만든 이 템플릿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템플릿을 통해서 했을 때, 이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했을 때 이번 달엔 수익률이 이랬겠구나. 자, 그럼 지난달 한번 볼까요? 지난달 8월 1일.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거니까 8월 1일에서 8월 31일로 기간을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8월 달에는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이, 하락 추세 자산이 3개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라고 했냐면,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네요. 죄송해요. 자, 이 설명 안 드렸습니다. 자, 하락 추세 자산이 이제 만약에 3개다. 그러면 이 안전자산 비중을 50%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는 어떻게 투자하냐? 제가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나머지 50%는 이 12개 자산 중에서 현재 가격 나누기 12개월 평균 가격.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 추세가 그나마 높은 6개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헷갈리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눈을 보기 편하게 순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12개월 수익률을 계산해서 12개월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잘라서 이제 주문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하락 추세 자산이 3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결과값이 가장 높은 6개의 분산 투자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위부터 6위까지 결과값이 높은 6개 자산에 분산 투자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S&P 500, 나스닥, 미국 소형주, 유럽 주식, 일본 주식, 개발도상국 이렇게 6개 자산에 분산 투자한 겁니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참고로 안전자산 비중 마찬가지로 50%를 가져가고 있는데 IEF가 8월 달에도 하락했어요. 이게 지금 미국 중기 국채죠. 그래서 8월 달 결과는 S&P 500이 1.34% 하락했는데 이 PAA 전략을 했더니 1.52% 마이너스였습니다. 물론 이 미국 중기 국채를 들고 있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2022년 1월 달 이때 하락장을 피해갈 수가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과거 데이터가. 그러면 이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자는 거죠. 이 템플릿이 이렇게 이제 활용할 때 유용하다는 겁니다. 자, 2021년 11월 가봅시다. 12월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기 전이죠. 자, 2021년 12월로 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2021년 12월 31일로 바꿔볼게요. 자, 주가가 폭락하기 전이에요. 굉장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얘는 이미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하락 추세 자산수가 7개로 해서 모두 도망가라.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라. IF를 사거나 현금을 그냥 다 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전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달. 얘는 어땠을까? 2021년 11월 한 달은 하락 추세 자산이 5개여서 대부분 안전자산을 피신해 있지만 일부 주식 자산을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수익률이 S&P 500이 2021년 11월 한 달 동안 한 1% 가까이 빠졌지만 이 전략으로 했을 경우에는 0.25% 이제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2022년 1월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2022년 1월 31일로 바꾸고, 자, 이렇게 바꾸면 S&P 500이 1월 달 한 달 동안 5.8% 빠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9.62% 빠졌어요. 정말 한 달에 이 정도 시장이 빠진 거면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패닉에 빠질 정도로 이제 심하게 하락한 건데 2022년 1월 달에는 안전자산 비중이 83%였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1.85%보다 훨씬 더 적은 손실을 받겠죠. 그래서 2022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1년 12월에는 100%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가 2022년 1월 달에는 일부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이 빠졌죠. 하지만 안전자산 비중이 83%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속이 쓰리진 않았겠죠. 이 시기에. 그러면 2022년 2월 달은 어땠을까 한번 볼까요? 2022년 2월. 자, 2022년 2월도 S&P 500이 3.6% 빠졌고
나스닥이 5% 넘게 빠졌는데 지금 이 전략에서는 100% 안전자산을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현금을 갖고 있었으면 작년 하락장도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3월달 한번 봅시다. 3월달은 증시가 반짝 올랐어요. 지금 다시 과거로 가볼게요. 여기서 2022년 1월에서 쭉 빠졌죠. 2달. 그러다가 3월달에 반짝 올랐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다시 빠졌죠. 예, 되게 더 심하게 하락했어요. 그런데 3월달은 전체 다 현금을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시장은 좀 오르긴 했습니다. 물론 IF를 가지고 있었으면 빠졌을 거예요. 근데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4월달부터 또 많이 빠졌잖아요. 4월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달 어떨까요? 예, 지금 1월부터 빠졌어요. 지금 S&P 500이 8.49% 하락했고 나스닥이 1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100% 현금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4월 하락장도 피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PAA 전략을 가지고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락장은 그래도 빨리 캐치해서 도망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 상승장에서는 한 템포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전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하락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면 빨리 도망가고 조금 상승할 때 좀 덜 먹더라도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내 자산을 좀 지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 이 PA의 전략을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짜실 때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PA의 전략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숫자를 2만 예를 들어서 그냥 환율이 편의상 1,000원이라고 하면 2만이라고 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좀 공격적인 주식을 사겠다.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좀 공격적인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다소 있더라도 주식에 투자하겠다. 나머지는 뭐 PA 전략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더 좀 스마트하게 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만든 템플릿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떠나면서 이 전략으로 했을 때 이 시기엔 어땠을까 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뭔가 내가 깨닫는 게 있지 이런 식의 이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깨닫는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뭐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뭐 그렇겠지. 이 정도로 하고 따라하는 거는 별로 배우는 것도 없고 별로 발전도 없고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좀 키우시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만든 템플릿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PAA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이 템플릿 활용법에서 설명드렸고 이 템플릿의 이제 URL은 제가 별도 이 영상 설명 글에다가 기재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시고 이게 뜨면 아마 수정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뭐 공유 요청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 요청 그거 저한테 메일로 이렇게 오는 가끔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사본 만들기 하시면 직접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 활용해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영상의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